옐카! 안녕하십니까. 2848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아니 지난주에 그거 할 때 보니까 이게 뭐요? 카메라에 아니 손 안 흔들었어요. 그냥 가만히 제가 카메라를 봤죠. 네. 좋더라고요. 그게 네? 느낌이 좋아요? 뭐 색다르고. 그래서 따라한 거예요? 아니 그냥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따라할 손을 게 치냐 없나? 형을. 뭐 하시는 거예요? MC가 네? 모양 빠지게. 자 요새 게임이 유행입니다. 보셨어요? 게임? 오징어 게임이요. 네. 타 채널인데 네. 얘기해도 돼. 오징어 게임. 지금 KBO 리그에 오징어 게임 못지않은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강 잡기 게임. 지금 KBO 리그에서 이 의자 마지막 5번째 의자를 잡기 위한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5번째 의자. 5번째요? 예. 두산은 그럼 뺀 거예요? 4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상 지금 내 사실상? 자리는 사실상? 야 이거 굉장히 조심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 네. 또 현장에 가서 간만에 두산 경기 중계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탄탄해. 괜찮아, 탄탄해. 야 너무 9월에 두산이 진짜 기회주의자 아닙니까? 에? 갑자기 잘 나간다고 두산을 갑자기 지금 4강으로 다 분위기 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네. 그럼 막간 피묻히기. 네 자리까지 정해진 겁니다. 두산 부등자입니까? 굳을 확률은 높은데 네. 녹화 시점에서 저는 이번 주 일정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9월 마지막에서 10월로 넘어가는 일정이 두산이 화수 KT, 그렇죠. 목금 LG, 토일 삼성을 만난단 말이에요. 맞아요. 상위 팀들과의 이 대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일정을 소화하고 나면 두산은 확고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옐카는 그렇게 조건부로 따지고 그러질 않잖아요, 보통. 그러면 뭐 가는 걸로 합시다. 요즘 뭐 기록 좋던데. 빈 기자는요? 5등 안에 들 것 같아요. 네. 이게 4등이 될지 5등이 될지는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피 묻히고 시작하죠. 한 자리? 네. 키움, SSG, NC, 롯데 네 팀 가운데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할 팀은 어딜까요? 이영균 기자부터. 저는 SSG. SSG. 네. 이유는 잠시 후에 듣고요. 삼화정서. 저는 NC. 장선아. 전 키움 하겠습니다. 다 달라. 다 달라. 저는 사실 NC하고 네. 키움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왔는데 키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일단은 뭐 안우진 선수가 복귀를 했고 그리고 한현희 선수가 이제 10월 초 정도에 이제 복귀가 이제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정우 선수가 또 건강하게 복귀가 됐고 그냥 건강하기만 한 게 아닌 것 같던데. 잘 때리더라고요. 저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다가 항상 이제 키움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뭔가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키움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야. 사건 사고들이 많은데 그 안에 있는 선수들, 구성원들은 그런 거에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이 거의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홍홍희 감독의 어떤 그 발언 이후에 또 연패가 있었지만 또 다시 상승세를 지금 탄 상황에서 보니까 이거 약간 돌려가는 느낌 같아. 중위권 싸움을 하는 팀들 이게 선발 마운드를 보니까 이게 완전하게 이제 선발 마운드를 좀 이렇게 잘 꾸린 팀들이 그렇게 없어요. 네. 그런데 호재가 있어요, 키움은. 그래서 뭐 키움이 선발 마운드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경기도 많이 치렀고 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지금 녹화 시점에 키움이 5위이긴 합니다. 네. 예, 키움이 5위이긴 해요. 그리고 SSG가 한 게임 반 차로 6위, NC, 롯데 순인데 삼화정석은 NC 다이노스를 꼽았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본 기록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SSG예요. 공격력이 다 상위예요. 하지만 투수력이 다 하위권이에요. 하위도 그냥 하위가 아니라 거의 바닥에. 거의 바닥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 지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방패가 안 되면 정말 이 승리를 가져가기는 힘들구나. 공격력 하나 가지고는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표를 다 기록을 좀 뽑아보면서 9월 지표만 놓고 이 네 팀을 한번 비교를 했는데 가장 안정돼 있는 마운드는 현재는 NC예요. 이제 반대로 NC는 공격력이 또 하위권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 공격력이라는 게 사실 기복이 있잖아요.
가장 심하거든요. 투수력보다 또 수비력보다 공격력이 가장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봐서는 저는 좀 마운드 안정 쪽을 좀 고려해서 NC가 그래도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면 좀 올라서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좀 해봅니다. 뭐 올림픽 전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주축 타선 빠져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대체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중심으로 남아 있는 선수들이 또 있잖아요. 나성범, 양의지, 알테어, 또 노진혁 선수가 최근에 돌아왔고 뭐 등등등 뭐 타선은 어느 정도 그런 중심이 돼주는 선수들이 살아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양희 선수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충분히 뭐 나머지 잔여 경기에서 본인의 역할만 해준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네. 8경기에 지금 8득점 올렸어요. 8연패인데 2100 뭐 21 뭐 이래요. 지금 NC가 제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제가 또 잘 못 맞추잖아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최근 옐카 야구 이야기 지축을 흔들고 있는 이용균 기자. 예. 예전에는 영내발의 상징이었는데 최근에 감도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 최근에 맞춘 게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어쨌든 진짜 어려워요. 사실 5강이 누가 될지. 지금은 사실 키움이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하고 최근 경기 흐름은 그 안 좋았을 때의 분위기를 다시 좀 되살리는 분위기이긴 한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뭐 스탯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SSG가 워낙 마운드가 안 좋긴 하거든요. 근데 방망이는 굉장히 좋고 남은 시즌 동안 이 잔여 경기 중에 강팀을 얼마나 상대하고 약팀을 얼마나 상대하는지를 따져봤어요. 네. 강팀, 그러니까 5할 이상, 승률 5할 이상의 팀과의 잔여 경기 수 그리고 승률이 5할 밑인 팀과의 잔여 경기 수를 따져보니까 키움이 5할 이상 승률 팀과 16번 남았고 5할 언더 팀과 8번 남았어요. 대부분 이렇게 비슷하게 남았는데 SSG만 5할 이상 팀과의 승부가 13번, 5할 이하의 팀과의 승부가 11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갭이 2개밖에 안 나서 잘하면 어떤 잔여 경기의 전력차 이 부분에서는 SSG가 나머지 경쟁팀보다는 조금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 막판에 특히 각 팀이 후반기 들어가면서 연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불펜 소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불펜 소모가 심한 것들이 남들이 약해지면 SSG의 약점이 좀 덜 드러나지 않을까. 남들이 약해지는 바람에. 그러면 SSG의 공격력이 조금 더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타격이라는 게 오랫동안 올림픽 브레이크를 겪으면서 사실 감이 떨어져 있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기 수를 치르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걸 고려하면 SSG가 방망이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시즌 초에 5강 피무치기 할 때 다들 SSG 넣고 NC 넣고 키움은 넣으신 거죠? 저는 키움을 안 넣었죠. NC하고 SSG는 넣었죠, 제가. 네. 근데 이제 키움을 안 넣었죠, 저는. 제외를 했는데 SSG하고 NC가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죠, 저는. 그리고 사실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SSG 같은 경우는 선발 둘이 날아갔어요. 선발 맞아요, 둘이 맞아요, 아니라 지금 뭐 맞아요. 네. 외국인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5선발을 꾸린 이 시즌 초에 그 선수들이 거의 없으니까.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네. 갑자기 누가 지워버렸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NC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후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제 라인업에 들어왔던 선수들, 뭐 최정원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잘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극복을 못하는 거죠. 나성범, 알테어, 양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막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얼마나 쉽겠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그 선수들이 또 계속 또 잘 친다는 보장도 없고 최근에 조금 흔들리고 있고. 쉽다는데요? 네. 삼화정서? 그러게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네. 예. 아 근데 롯데도 그 뭐 물론 이제 롯데 찐팬 그 이창섭 위원 얘기를 이제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정을 보니까 10월에 전부 다 홈 경기던데? 그 홈 별로 의미 없어요. 홈 어드밴티지 없습니까?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네. 시즌 마지막에 뭘 홈 어드밴티지가 뭘 의미가 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팀 밸런스를 봐야죠. 네. 아니 팀 구성원이 뭐 컨디션이 좋고 뭐 선발 로테이션 잘 걸리면 홈이고 원정이고 좋은 성적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가 최근 이 9월에 들어서 경기당 득점률이 5.59점이에요. 근데 선발이 지금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 6.32점이에요. 이길 수 없는 그 갭이 좀 있어요. 롯데 자이언츠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에서 결국 극복을 해야 되는데 5할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매주 플러스 2, 플러스 3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 전력이 되느냐는 문제죠. 그럼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마운드가 계속 선발이 지금 박살나고 있고 점수 많이 내면 뭐예요? 뭐 버텨주질 못하는데 그럼 쉽지가 않은 거죠. 창섭아, 성호 형이 힘들단다. 잘하면은 8등한. 지금 옐카 패널들의 의견이 다 갈렸어요. 삼화정석은 NC, 이용균 기자는 SSG, 장순아는 키움. 그러면 자 이번에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내가 콕 집은 그 팀이 가을 야구 갔어요. 막차를 타고 갔어. 그러면 그 가을 야구에서의 경쟁력은?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SSG부터 갈까요? SSG가 일단 가을 야구에 올라가면 이게 가을 야구가 이번에 되게 짧잖아요. 짧죠? 한 경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SSG가 전체적으로 마운드가 흔들리지만 원펀치는 하나 갖고 있습니다. 폰트 갖고 있는 강력한 이 그럼 와일드카드전은 이기겠네요. 그게 오죠, 그게. 와일드카드전만 이기고 그 위부터는 이제 3판 와일드카드 있습니다. 두 번 이겨야 5위인데 되는데. 2차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이. 1차전은 그러네. 2차전은 와일드카드 이기는 게 아니잖아. 1차전 이기면 2차전 쫄려요 상대가. 그렇죠. 게다가 방망이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 근데 때문에 원펀치라며. 원펀치 되게 중요해요. 투가 없어서. 한 명이 있다는 거는 중요하죠. 단기전에서. 근데 상대 팀은 없나? 네? 상대팀도 상대팀이 왜 했어? 해볼만해요. 네? 해볼만. 지금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내세운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져. 아니, 그러니까 뭔가 SSG가 진출한다는 그거에 뭔가 자꾸 끼워 맞추는 느낌 있잖아요. 올림픽 전 모드로 돌아가고 있어. 5강에 가는 팀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SSG인 거고 사실은 거기서 더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진단을 해주세요. 아니, 근데- 5강은 갈 수 있지만 거기까지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은 아니고 하여간 거의 매년 가을마다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건 선발 투수의 능력, 구원 투수의 탈삼진 능력 그리고 타선의 장타율이 저는 단기전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SSG는 어느 팀에 뒤지지 않는 어떤 장타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홈 경기를 잘 못해요. 랜더스 필드에서 경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자꾸 원정을 가야 돼갖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키움은요? 키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가을 야구 가면 가을 야구 가면 저는 네. 무조건 경쟁력 있죠. 아, 1선발 있어요? 6기시 있죠. 네. 한현이 돌아오면 그리고 또 뭐 안우진도 있고 일단은 선발이 한 4명 정도 이제 짱짱하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플레이오프까지 갔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리고 이제 11월 15일부터는 홈이죠. 고척에서 고척에서 이제 하죠. 경기를 이제 치르잖아요. 네. 그것도 분명히 저는 키움에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선수 구성원들을 보시면 포스트 시즌 경험한 선수들이 진짜 많긴 많아요. 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뭐 아주 괜찮죠. 뭐 투수 좋죠. 뭐 조상우 선수 뭐 그때 되면 돌아올 것이고.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예. 충분히 뭐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예. 플레이오프는 갈 것이다. 네. 예. 삼반정서 NC 가을 야구 갔어요. 저는 거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5강에서 이제 멈춰야죠. 네,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고 사실 NC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들이 5위로 올라갔을 때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 준 플레이오프. 정말 잘한다고 하면 와일드카드 정도 이기고 준플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와일드카드전에서 5위가 4위를 잡았던 일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이긴 적은 있죠. 그러니까 경기를. 2차전까지는 네. 갔는데 결국은 올라간 적은 4위가 없죠. 준 플레이오프로 가잖아요. 네, 올라간 적은 없죠. 예. 네. 그런데 키움은 5위를 하더라도 갈 수 있다. 플레이오프까지 얘기하셨어요. 네, 플레이오프까지. 네. 네. 그러면 플레이오프 직행, 준 플레이오프 직행 이것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것도 예측하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지금 2등, 3등, 4등 요 자리는 어떻게 될까? 예. 자, 어차피 못 맞추는 이용규 기자부터. 야, 이게 지금 사실 마운드 전력으로 따지면 2등이 삼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지. 선발진이 워낙 단단하게 굴러가고 있으니까 뭐 몽고메리가 빠진 자리라도 뭐 워낙 다른 선수들이 잘 채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 그리고 팀 분위기가 네. 최근에 삼성이 계속 좋잖아요. 주말에 또 1대0 경기, 1대0 경기 두 경기 맞아요. 잡아냈고 또 박혜민도 박혜민 선수가 돌아왔고, 또 복귀했잖아요. 저 3위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LG와 두산이 맞대결이 좀 남아났거든요. 여기서의 흐름이
지금 LG 두산 맞대결이 5경기가 남아 있어요. 근데 현재 3게임 반차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뒤집힐 수 있다. 어쨌건 둘이 누가 3등이 되든지 간에 격차가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남아있는 LG 두산 맞대결은 정말 엄청난 관심을 불러 모을 것 같다까지 던질까 말까 지금 뭔가 깔고 있어 지금. 감히 말은 못하는데. 저 두산이 3등 할 것 같아요. 원투펀치의 무게감을 따지면 켈리가 되게 좋은데 수아레즈가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LG에겐 조금 불리한 요소예요. LG가 정규 시즌 우승까지 바라봤던 팀인데. 근데 사실 LG는 마운드로 버텼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네, 마운드로 사실 수아레즈 빠진 자리가 좀 지금까지도 마운드로 버티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삼화정석은 어떻게 2, 3, 4위 자리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우선은 뭐 KT가 뭐 1위 자리를 굳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조심스럽게 들고 삼성이 2위할 확률도 저는 높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삼성에게도 1위의 기회가 저는 한 번이 갈 거라고 느껴져요. 5경기 차이긴 하지만 예. 매년 이 시즌 막바지에 가면 어느 팀에게든 기회가 한번 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게도 한 번 올 텐데 사실 NC도 한번 다 따라잡혔죠 작년에. 맞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잡고 과연 올라설 수 있을지 그리고 LG와 두산이 3위 자리를 놓고 어떤 경쟁을 펼칠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1, 2위 자리 싸움과 3, 4위 자리 싸움 끝까지 봐야 된다. 네, 저는 무조건 한 번 정도는 다 기회가 온다고 봐요. LG에게도 아마 2위 자리나 1위 자리 기회까지도 올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삼성이 지금 만약에 2위에서 만약에 멈춘다고 하면 LG 두산이 준 플레이오프를 거치고 올라온다고 하면 여기서 좀 우세가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들어요. 아래에서 올라온 팀이요? 네, 삼성보다. 제 느낌이에요, 그냥. 참고로 저는 잘 못 맞추니까. 근데 느낌상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올 시즌 이제 원태인도 좋고 그다음에 뭐 백정현 다 뭐 10승 트리오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을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시즌에 이 선발 경험도 시간이 필요하고 불펜의 경험도 시간이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 가을 야구도 경험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쩌면 이 플레이오프에서 LG 두산보다 조금은 위축될 확률이 좀 높아요. 제 느낌이.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조금 KT는 해봅니다. 작년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경험이 크다. 예, 그 경험 무시 못해요. 정말로. 맛본 남자. 예. 가을 야구 맛좀. 이거의 좋은 예는 뭐였냐면 제가 19년도 마지막 해에 최원태 선수를 안 다치게 하려고 주간 일주일에 2번 턴을 없애버리고 계속 한 번씩 풀타임으로 돌리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부상이 없이 왔어요. 가을 야구를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고 예상대로 됐어요. 그리고 가을 야구를 했는데 안 좋아요. 생각해보니까 가을 야구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2018년에 안 던졌으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문제가 뭐였냐면 요키시. 가을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 경험들이 없는 선수들이 위축이 되고 기존에 페넌트 레이스 때 나왔던 그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외국인 선수고 압도적인 모습을 정규 시즌에서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들에게도 포스트 시즌이라는 것이 주는 부담감은 다르고. 맞아요. 그 중압감, 압박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삼성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떤 운영에 좀 묘를 좀 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불펜에는 또 경험 많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리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뭐가요? KT 우승. 예. 저는 이득 이게 쉽게 예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예. 워낙 그 일주일 따라 이게 그 올라가는 팀의 어떤 그 느낌도 굉장히 좋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니까. 예, 좋았던 팀이 갑자기 떨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순위 맞추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올해만큼 이렇게 감정의 어떤 그 편차가 심한 적이 과연 있었나? 감정의 편차. 네, 감정의 편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분위기 봤을 때 이 팀이 올라갈 거야라고 이제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었던 팀들이 있었는데 그런 팀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중고폰 구매 노하우는 그렇게 잘 알고 계신데. 나 진짜. 그렇게 촉이 좋은 분이 여기서 이렇게 약한 모습. 근데 뭐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KT는 저는 정규리그 우승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윗자리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지금 팬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소위 심준성 리그.
수베라 감독이 그 일요일 경기 전에 화가 잔뜩 났더라고요. 네. 지라고 좀 나한테 메시지 좀 보내지 말라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심준석 리그는 어디가 심준석을 픽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될까요? 뭐 두 팀 중에 하나겠죠. 하나 아니면 기아. 둥글둥글하다. 방송이 장난이니까. 왜 이래 오늘 다 약한 모습 보여요. 아니 근데 뭐 최근에 보면 또 기아는 조금 흔들리고 있고 하나는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두 팀의 경기차가 지금 3경기거든요. 그런데 기아가 하나보다 경기 수로 8경기를 덜 치렀어요. 덜 치렀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한화가 차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최하위를. 네. 한화가 네. 2023 시즌 신인 지명에서 전체 1번 네. 지명 자격을 얻을 것이다. 그럴 표현이 가능성이 고급지지 좀 않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최하위 봐요. 이런 저는. 거보다. 네. 네. 2023 시즌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 누구에게 갈까요? 사마정사. 5강보다 더 어렵네요. 저는 최근에 어쨌든 고춧가루는 굉장히 매섭게 뿌리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또 양 팀이. 예. 그런데 굳이 두 팀의 어떤 흐름을 보면 기아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예. 뭐 반은 좋아할 수도 있고 반은 싫어할 수도 아니, 있겠지만 지금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 팬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네. 표정이 한 5만 가지 나올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래서 기분 나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래서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최근 경기력을 저는 살펴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건 확실하게 보여요. 예, 뭐 어떻게 일부러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안 하고 그래도 경기 운동장에 나서는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적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경기 보시는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어쨌든 분위기를 좀 보면 제 예상은 기아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사마정석은 심준석 리그의 승자가 기아가 될 것이다. 네. 이우규 기자. 3경기 차가 작지 않을걸요. 네. 저는 한화가 지금 순위를 유지할 것 같은데 물론 두 팀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기아는 어쨌건 이일이 선수가 빠진 상황이고 발목 부상 때문에 사실 남은 시즌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다카시 선수가 생각보다 공이 좋다면서요. 네. 저 봤어요.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그 3경기 차라는 게 지금 막 그 어떤 추세나 흐름으로 보면 금방 뒤집힐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승리 차가 많이 커서 기아가 9위, 한화가 10위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심준석 리그라고 불리는 거는 괜찮아요. 팬들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만약에 심준석이면 굉장한 부담일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생 선수잖아요. 이제 3학년이 되는 선수인데 그 자기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는 건 좋지만 이 선수가 과연 그러면 지금부터 쏟아지는 관심을 안고 어느 팀에 갔을 때 뭐 한화가 됐든 기아가 됐든 거기서 갔을 때 그 기대감을 얼마나 안고 가야 되는지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단의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찌감치 한 시즌 전부터 무조건 전체 1순위는 심준석이라고 찍어두고 드래프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고등학생 수들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옛날에 1차 지명 때는 할 수 있는 고민이 만약에 심준석이 우리 동네 선수다. 그러면 부담 없이 찍어요. 그냥 1차로. 근데 이게 전체 순위에서 성적표가 딱 드러나는 드래프트가 되면 뭐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거기 1차 1순위, 전체 1순위 갖고 있는 부담감 그리고 찍어야 되는 팀이 갖고 있는 부담감 굉장히 크거든요. 심준석 말고 비슷한 뭔가 대형 다른 선수가 1년 사이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럴 경우에는 근데 지금 한화의 2022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 주인공이 된 진흥고등학교 문동주 선수의 경우는 이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오면서 확 성적이 기량이 발전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네. 또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심준석 선수가 좋은 선수는 맞죠. 네, 좋은 선수는 맞는데 이 선수가 지금 어떤 결정을 안 내렸거든요. KBO에 들어올지 드래프트 맞아요. 신청을 할지 아니면 맞아요. 그거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근데,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신청을 할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지금 그렇죠. 심준석 리그라는 걸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최하위를 하면서 그 선수가 KBO 리그 드래프트를 신청하기를 바라면서 지명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 부담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쉽지 않을 거예요. 저 네, 심준석 그래서, 선수 그 선배 그 학부형 한 분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를? 아, 글쎄요. 근데 이 어린 이 고등학교 선수들은 정말 아까 이 문동주 선수를 빗대서 얘기한 것처럼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잠깐 그 3, 4개월 사이에 다르게 변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어려서 1학년 때부터 투수를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온 선수들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면 포수 그리고 유격수 또 강견을 가지고 있는 외야수들이 갑작스럽게 투수로 전향을 하면서 또 빛을 보는 선수들이 또 나와요. 사실은 이게 어떤 신체적인 어떤 소모 네.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전향한 선수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만큼 아꼈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어쨌든 심준서 선수는 올 시즌 팔꿈치에 또 부상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행보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에게 가장 위험 요소는 어쨌든 부상인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시즌을 보내면서 한 번의 부상이 왔고 물론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아니고 다시 돌아온다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그 모습을 한번 관찰하면서 확인해야 될 절차도 필요하고 거기에 다른 선수들이 변하면서 성장하는 과정도 당연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교 선수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미리부터 스카우트 팀장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조건 맞아요. 모두가 1번 김준석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카우트 팀장님이 막 열심히 스카우트 다 자료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도 얘기하고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신문에서 방송에서 막 심준석 리그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의 고위층의 누군가가 야 데꼬바 심준석이라는 좋은 애 있다네. 뭐 이런 메시지 날아들어오기 시작하면 되게 피곤해요. 사실은 제일 묵직한 메시지잖아요. 그게. 저 위에서 떨어지는 메시지가. 그런데 이제 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선수들을 분명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스카우트의 시선들이, 그러니까 시각들이, 그러니까 이 심준석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그 선수들보다 그 잠재력을 더 보는, 그러니까 다른 선수를 만약에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심준석도 좋은 선수지만, 이 선수가 더 눈에 가는데, 이런 선수가 분명히 스카우트 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컨택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그런 것도 분명히 저는 뭔가 떠밀려서 그렇죠. 하게 된다는 네. 거죠. 다 찍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최하위 팀은 무조건 신준석을 지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몰아가는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지난 시간에 여기 앉았던 친구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 완전히 모두의 예상을 깨는 판을 흔드는 픽 이런 거 나오면 재밌다고. 그게 보는 재미 아닙니까? 전체 1번 픽에서 그렇게 하면 못 먹겠네. 아까 그래서 이게 어떤 팀이 10위를 차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담감이 진짜 굉장히 저는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열카? 한 줄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회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말이 그 도쿄올림픽 때 갓연경님께서 하신 말씀.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네, 마지막까지 후회하지 말고 모든 경기 멋지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혼자 많이 생각해요.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많이 해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녹화 다시 하죠. 후회하지 않도록. 장순아. 저는 라틴어를 준비했는데 네. 카르페디엠을 준비했습니다. 순위권 싸움이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선수들만 지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담을 분명히 갖게 되면 좋은 성적이 안 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냥 매 경기 충실하게 경기를 치르다 보면 뭐 좋은 성적 나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합니다. 예. 네. 사마정석. 저는 그러면 편안할 때도 사실 이 곤란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거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사자성어가 또 있잖아요. 예. 제 핸드폰에도 항상 이렇게 이 메모장 안에 거한 사위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는데 사실 모든 팀들이 힘들 때를 대비하는 거를 생각은 하지만 막상 닥쳐오면 굉장히 풀어가기가 어렵죠. 근데 모든 팀에게 저는 한 번의 기회는 다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었지만 또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무리를 잘 한다고 하면 균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후회 없이 그리고 장성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좀 멋지게 그런 마무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KBO 리그가 이제 팀당 한 20경기씩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1 시즌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지금을 즐기면서 또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10개 팀이 시즌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옐카 야구 이야기는 다음에 더
알찬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삼화정석 장신아 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